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정제예스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조승희, 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얼마 전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터치한 이후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 다행히 안전을 찾으면서 7,840선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최근 하락세가 깊었던 코스닥 지수는 무려 5% 가까이 폭등하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를 오랜만에 녹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대형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조금씩 진정세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장을 마친 지금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반등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인가일 텐데요. 최근 지수의 변동성을 키웠던 수급 불안이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에는 완전히 완화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한 방향으로 밀리기보다 종목별로 흐름이 철저하게 갈리는 구간입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분위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주말 동안 중심을 잡고 다음 주를 위한 차분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화웨이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젠슨헝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가 빠진 사이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실상 중국 AI 칩 시장을 화웨이에 넘겨준 셈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미국 규제의 역효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85% 급증하며 또 한 번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고 AI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 뛰어들며 고성능 AI 반도체 확보에 적극 나선 점이 실적 상승 배경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AI 산업 성장세는 여전히 강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핀테크와 암호화폐 기업들의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핀테크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중결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형태의 결제계좌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연준은 기존 은행 수준의 안정장치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중 유동성 지원이나 긴급대출 창구 이용은 제한되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와 암호화폐 업계는 거래 속도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연준 결제망 직접 접근 권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요. 반면 은행권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들까지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을 참여할 경우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의사는 불법 금융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 분위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왔고 지난 3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처음으로 제한전 형태의 연준 계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가 향후 5년 안에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10,000회 수준으로 늘리는 공격적인 목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이언 베드퍼트 미국 연방항공청 FAA 청장은 현지 시간 20일 스페이스X의 5개년 비전은 연간 10,000회 발사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전 세계 우주 발사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스타링크 위성망 확대와 우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는 또 오는 2028년부터 우주 공간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궤도 AI 컴퓨팅 위성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을 넘어 우주 기반 AI 인프라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는 AI 산업 성장세와 함께 미국의 기술 규제 변화와 핵심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중국 AI 경쟁 구도, 그리고 연준의 결제 시스템 변화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기술 패권 경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증시에서도 AI 반도체와 핀테크, 우주산업 관련 기술주 흐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공급망 변화와 연준의 핀테크 규제 완화 흐름, 그리고 스페이스X가 주도할 우주 컴퓨팅 시장의 선점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경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희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공급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73%인 6만 6천 호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배치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B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핵심이라며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1, 2년 내에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내고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2일부터 선착순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가입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와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는 판매 개시 불과 10분 만에 온라인 배정 한도 물량이 모두 완판됐습니다. 은행 영업점 앞에는 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일어났는데요. 이번 펀드가 이토록 흥행하는 이유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덕분입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해 안정성을 높였고 최대 1,8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다만 금융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분담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성향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 금지 여파로 쓰레기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지역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복잡한 행정 절차의 과감한 단축입니다. 정부는 부천, 세종, 전주 등 전국 20개 지자체의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국고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공공 처리 기반을 제때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중동 정세 불안과 내수 정책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업종별, 계층별로 옷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되 글로벌 변수와 실질적인 기술 완성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답답한 흐름을 깨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며 시원하게 웃었는데요. 주말을 앞둔 투자자들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준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2.12포인트 오른 7,800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7,880선까지 치솟으며 8,000고지를 향한 기대감을 다시금 키우기도 했는데요. 비록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건조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전날보다 무려 55.16포인트나 급등한 1161.13에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며 1160선에 안착하는 강력한 탄력을 자랑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수급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매물을 쏟아내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1조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동반 매수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고 결국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은 한층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8천억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한꺼번에 쓸어담는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 폭등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종목별 등락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띈 건 삼성전기였습니다. 무려 11.3%나 급등하며 134만 원 선에 올라섰습니다.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2.95% 강세를 보였고 보험 대장주인 삼성생명도 2.68% 오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대장주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에코프로가 12.87%, 에코프로비엠이 10.77% 급등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엔지니어링은 무려 20.95%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하며 시장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참 따뜻합니다. 오늘 시장에 유입된 매수세가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 주말 동안은 주식창 잠시 닫아두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조승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조 가장 뜨거웠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이었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노사 갈등과 경쟁사 대비 부진한 흐름에 갇혀있던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선 역사적인 질주를 선보이며 시장을 주도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급등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노사 갈등의 리스크 해소와 미래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양측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며 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의 강력한 펀더멘탈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여기에 고대 역풍 메모리, HBM과 차세대 AI 메모리 수요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더해지며 상승세에 강한 불이 지펴졌습니다. 증권사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대형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독보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무려 49만 원 선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영업이익이 81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힘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30만 전자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단기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에이전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 공급사로서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시가 29만 9,500원으로 시작해서 고가를 30만 3,500원을 찍은 후 종가 29만 2,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인 종목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차세대 연료 전지 상용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전거래일 대비 94,10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오름폭을 크게 키우면서 10만 6천 원까지 터치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장 초반에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업종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전일 대비 17.60% 상승한 98,200원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어지는 흐름은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넘어서 글로벌 전력 수요 확대 속에서 핵심 대안으로 꼽히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정지 등 차세대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청정수소 발전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시장에서는 차세대 연료전지 양산과 해외 시장 진출이 구체화될 경우 실적 개선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글로벌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반등보다는 체질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상징성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전원 공급원으로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처럼 주가가 가파른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단기 변동성 확대나 차익 실현 매물이나 나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강소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MLCC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화 콘덴서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삼화 콘덴서는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최근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강세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전방 산업에서 전자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핵심 부품인 MLCC 업황 회복 기대와 함께 삼성전기 급등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대와 전기차 전장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MLCC 수요 역시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단기 급등세가 이어진 만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는 78,000원, 고가는 102,000원, 종가는 102,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고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알아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41% 오른 7,84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흐름 속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코스닥도 전거래일보다 약 5% 오른 1,161.13의 거래를 마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와 HBM 시장이 강한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오늘 장 가장 특징적이었던 두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화 콘덴서입니다. 삼화 콘덴서는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9.94% 오른 102,00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삼화 콘덴서는 콘덴서와 전력용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1956년 설립된 국내 대표 전자부품 기업 가운데 하나로 산업용 콘덴서, 필름 콘덴서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하고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자동차와 가전, 산업기기, 통신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 흐름 속에서 전력 안정화 관련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 콘덴서는 전장용 MLCC와 전력 변환용 콘덴서 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어 관련 수혜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 성장에 따라 고전압, 고신뢰성 콘덴서 수요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회사 역시 친환경 차용 전력 부품과 산업 에너지용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와 전장 산업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전력용 전자부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키나락스입니다. 상장 사흘째를 맞은 마키나락스가 오늘 장중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약 30% 떨어진 5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커지며 하락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지난 20일 코스닥에 상장한 AI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 상승,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고 상장 이틀째였던 전날에도 상한가를 이어가며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자동차와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국방 등 산업 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은 기업용 AI 운영 체제인 런웨이인데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상장 전부터 흥행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일반 청약 경쟁률은 2,807.8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도 약 14조 원 가까이 몰렸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상장 직후 급등 흐름을 이어온 종목인 만큼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반도체와 AI 관련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된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코스닥도 약 5% 급등하며 강한 투자 심리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시장 성장 기대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며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사마 콘덴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대 기대 속에서 전력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마키나락스는 상장 직후 이어졌던 급등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최근 단기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시장 기대감이 실제 실적과 사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하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 알아볼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발간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투자 전략 리포트입니다. 미니 백화점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주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패션과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주요 백화점들이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가면서 이 비슷한 투자 포인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런 준명품급 이상의 브랜드 기여도가 높은데요. 고가 브랜드 비중이 높은 해외 패션 매출은 지난해보다 35%, 또 수입 화장품 매출은 20%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 두 사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커진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기 회복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이 명품 구매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럭셔리가 이끄는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명품과 패션 제품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요 사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회사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매출 비중도 3에서 5%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업계 전체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소비 침체와 비용 증가로 실적 부진을 겪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번에는 본격적인 반등 흐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00% 이상 급증하면서 올해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는데요. 이에 증권가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요 증가와 럭셔리 소비 회복의 수혜주로서 그 성장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혜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오늘 증시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며 말 그대로 압도적인 불기둥을 세운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강소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표현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불꽃놀이의 온기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 분들께서 오늘장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장을 코스닥의 화려한 동무대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